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염을 치료할 때 세 가지 관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에 따른 병의 원인,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호전 과정을,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전 과정을 모르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치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죠. 그래서 치료를 완전하게 종료하지 못하거나 치료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호전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내 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 특히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호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가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진이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오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혹은 주사, 혹은 아토피 피부염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하게 알레르기 혹은 이런 이상한 질환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타입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타입별 양상들이 다르고 그리고 타입별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됩니다. 실제로 보면 환자분들에게 이러이러한 타입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전혀 다른 얼굴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 타입 자체가 다르지만 병명은 똑같은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타입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설명해드리면 환자분들께서 꽤나 혼동스러워 하십니다. 마치 홍조형 타입인데 갑자기 스핀형 타입으로 악화되거나 혹은 구진형 타입으로 더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은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질환들은 대체로 자연적인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염일 때 대증 치료만 하는 경우에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상에 대한 억제하는 치료만 하는 거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면 좋아지고 안 하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경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죠. 하면 좋아지고 안 쓰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오진과도 겹칠 수가 있고 대증 치료와도 겹칠 수가 있겠지만 진단이 잘못돼서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증상 자체만 억제하는 쪽에 급급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에 증상 자체가 변화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피부질환 같은 경우 잘못된 약을 써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호전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호전 과정을 알기 전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부염의 호전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증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객관화라고 하는데 피부 증상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객관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진료할 때 환자분들한테 처음 증상이 100이라고 치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럴 때 그 객관적인 수치화를 잘해야만이 내가 어느 정도 상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놓치면 증상 자체를 자꾸 까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100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치료해서 50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악화돼서 60이 됐습니다. 그럼 60이 된 거죠. 60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원점 100으로 간 건 아닌데 증상 자체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때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그게 처음과 똑같다라는 착시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100, 50, 60, 다시 30, 40 이런 식으로 호전되는 과정 속에서 우하향됐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 홍조, 염증의 개수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 상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호전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피부염, 즉 습진의 호전 과정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가려움증이 줄게 되죠. 가려움증이 증가되면서 호전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조, 즉 붉은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줄고 붉은 피부가 줄어드는 게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려운 게 줄면서 붉은 게 줄어들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죠. 그게 지루성 피부염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 게 줄어들었어. 그러면 무조건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이 붓고 얼굴에 홍반이 생기고 얼굴에 자잘한 구진들이 나고 그리고 태선화되고 진물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즉 습진의 호전 과정은 습진에 의해서 악화된 상태가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가려움증과 홍조가 줄면서 피부톤이 점차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전제고, 이게 동반되면서 구진이 줄고 진물이 줄고 가피가 줄고 하는 것들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호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한 경우, 혹은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스테로이드제를 뭐 옛날 한 3달 전에 썼거나 4달 전에 썼거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근 보통 1개월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는 리바운드가 생기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제 리바운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증상 자체가 심해지는 겁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특징, 그리고 홍종이 생기면서 얼굴이 약간 붓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진물이 흐르는 그런 상태들, 대체적으로 피부염이 갖고 있는 그런 증상 자체가 2배, 3배 뻥 하고 심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경우 리바운드 현상은 1, 2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나 이런 중증 습진 같은 경우는 2주에서 4주 동안 길어지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정말 오래 쓴 경우는 2주에서 4주까지도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호전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습진의 호전 과정과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가려운 게 줍니다. 소양감이 쭉 줍니다. 일반적으로 가려움증과 홍조가 제일 먼저 줄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구진이라던가 여드름, 모락염이 같이 주는 그런 과정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입니다. 타입별로 호전 과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지루성 피부염 호전 과정은 타입별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타입별로 호전 과정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은 대체적으로 보면 홍조형 타입, 얼굴이 붉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습진형 타입입니다. 얼굴이 짓무르면서 각질이 막 생기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진형 타입입니다. 얼굴에 여드름 같은 작은 구진들이 돋아나면서 점차적으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타입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염형 타입입니다. 얼굴 자체에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함께 생기는 경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루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함께 병발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조역 타입 같은 경우는 호전되면서 제일 먼저 가려운 게 줄면서 얼굴에 홍조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맑아지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타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 홍조형 타입은 호전 과정이 가장 심플하면서 단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 타입에 속합니다. 그리고 홍조가 주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마가 먼저 줄면서 양측면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조가 사라지는 특징. 그래서 지루성 피부의 핵심 부위는 코 주변, 입 주변, 인당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측면부터 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진형 타입인데,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가장 심하게 악화될 수도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은데, 습진 자체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의 변화폭이 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전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가려운 게 줄면서 피부 자체에 가피가 형성이 됩니다. 딱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 피부의 상처는 기본적으로 회복이 될 때 딱지가 생기는 거죠. 그걸 상피화라고 하는데, 딱지가 생기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살이 올라오면서 벗겨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딱지가 굉장히 두껍게 앉습니다. 그래서 딱지가 두꺼워서 굉장히 답답한,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입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표정을 짓기도 어려운, 얼굴이 전체적으로 풀반하는 것 같이 뻣뻣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습진형 타입 자체가 경증인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각질이 생기진 않고 가볍게 버즘같이 생기는 각질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환자분들께서 저는 각질이 언제 생기나요? 하는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수하면서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경우가 많죠. 즉 경증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각질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증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각질이 굉장히 두껍게 앉아버리는 특징이죠. 그래서 각질이 굉장히 심한 타입, 이 각질을 띠면 돼야 하는데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각질을 오랫동안 보존할수록 치료 기간은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각질이 예쁘게 탈락되면 좋은 피부로 회복이 되는데 이때도 한 번만 탈락되는 건 아니고 중증일수록 한 번, 두 번 하면서 얇은 각질들이 재차 생기면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구진형 타입입니다. 구진형 타입부터는 사실은 홍조형 타입이나 습진형 타입이 좀 더 악화돼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에 홍조형 타입이 오래되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얼굴에 자잘한 구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굉장히 완고한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줄면서 이 구진들이 줄어야 되는데 이 구진 자체가 오래된 경우는 점차 천천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고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나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제일 먼저 주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마라던가 이 측면 쪽으로 줄게 되고 그리고 코 주변 중심으로 해서 가장 늦게 낫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는데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 오래된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점차 치료가 되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구진들이 줄고 밝아지면서 치료가 되는 경과를 보게 되면 얼굴이 필터를 하나씩 벗기는 것처럼 얼굴이 깨끗해지면서 홍조 그리고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얼굴이 깨끗한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후 자체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 자체에 맑아지는 특징 그리고 가려움증이 주는 특징 그리고 구진들이 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된 경우에 얼굴에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죠. 피부염이 오래되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상재균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에 황색 포도당 구균 같은 것들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모낭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낭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모낭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는 과정을 굉장히 심하게 거칩니다. 그래서 감염형 타입 같은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 치료가 되면 모낭염이 얼굴에 100개가 있다고 쳐보면 이게 30개로 확 줍니다. 다시 50개로 늡니다. 다시 10개로 줄고 다시 30개로 늘고 이 증상의 변화폭이 좀 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이게 두피에서도 그러거든요. 근데 얼굴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상의 변화폭이 꽤나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루성 여드름인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루성 피부염에 여드름이 같이 겹쳐진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여드름성 피부인 경우에 두 개가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의 구진형 타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이 쭉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려운 게 줄고 홍조가 줄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여드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하고 나서 남은 여드름을 압출해주고 그리고 외용 조치를 취해줘서 여드름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쭉 없애고 남은 여드름을 쫙 쪄주면서 적절한 외용 조치를 하게 되면 얼굴에 지루성 여드름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단계를 거쳐서 치료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 과정은 꽤나 긴 여정입니다. 짧게는 한두 달 만에 좋아질 수도 있고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긴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치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치료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치료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잉!